네,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. 오늘은 9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네, 그러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런 뉴스인데, 네, 오늘 있지 않습니까? 네, 오늘 안으로 이 예산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, 어프로브가 이렇게 또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, 내일부터 미국은 이제 셧다운에 들어간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가장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뭐 요런 이제 칼럼식의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지금 미국이 셧다운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유는,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공화당 때문이다. 이 공화당 내에서 지금 뭐 내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뭐 너 말이 맞네, 뭐 내 말이 맞네,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거든요. 그런데 이 공화당이 낸 스펜딩 빌에서 이게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아가지고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다 이제 공화당 책임이다 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공화당 내에서는 지네들끼리 잘 뭉쳐지지도 않고,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을 완전히 혼돈 속에 이렇게 또 빠뜨리면서 지금 완전히 뭐 엉망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제 클린업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런 칼럼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 미 하원을 본다고 하면은 이 맥칼티가 이 하원 의장이면서 이 공화당이 지금 다수를 이렇게 또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 내에서 이 강경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좀 이제 구구파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해가지고 우리들의 말을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이 스펜딩 빌을 패스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맥칼티는 이거를 어쨌든 간에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임시 예산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패스를 시키려고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네요. 그런데 그것도 미 하원에서는 이렇게 또 부결을 시키게 되면서 아마도 내일부터 미국은 이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지금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. 공화당원들끼리 이 미 하원 이 공화당원들끼리 싸우고 있는 바람에 절대로 패스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기 시작을 한 다음부터는 워싱턴 DC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거라고 하네요. 셧다운이 된 뒤로부터는 미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? 연방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때부터 이제 폐해가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. 폐해가 되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연방정부에 관련이 돼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워싱턴 DC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. 이 워싱턴 DC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캐피털 아닙니까? 미 수도 이 워싱턴 DC에서 가장 많은 이 연방정부가 연관이 된 이 공무원들이 있는데 대략 한 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이 40만 명이 모두 다 페이를 받지 못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워싱턴 DC의 경제가 굉장히 쪼그라들 수가 있다. 급격하게 이렇게 또 쪼그라들 수가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DC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타격이 클 수가 있다고 하네요. 그런데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?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이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또 연관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내일부터 셧다운이 되게 되면서 이제 페이를 받지 못하기 시작을 한다? 지금 좀 심각해 보입니다. 그러면서 여기 이 옐런 재무장관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진짜 쓸데없는 것이다. 우리들이 거버먼트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셧다운이 지금 되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dangerous한 것이다.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. 우리들은 무조건 이 셧다운을 좀 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옐런 재무장관은 만약에 미 연방정부가 이렇게 또 셧다운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경제 발전에 이렇게 또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입힐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국민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미 공화당이 철회를 시키고 있는 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미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모든 충격을 받아낼 것이고, 그리고 그 경제적인 타격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지금 미 연방정부가 이 셧다운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직무태만이다.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.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이것을 통과를 시켜라.
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 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아마 거의 확실시 내일에 셧다운이 시작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상원의원 있지 않습니까? 이 상원에서도 셧다운이 되는 것을 피해보려고 이제 마지막 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렇게 또 타결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극적으로 이렇게 또 타결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 보인다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공화당 내에 있는 이 강경파들 있지 않습니까? 구구파들, 이 공화당 이 구구파들 때문에 미 연방정부가 지금 셧다운이 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마무시한 비난이 이 공화당 강경파들한테 쏠리고 있다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뭐 당연히 이 공화당 이 강경파들한테 비난이 쏟아져야 합니다. 이 시끼들 때문에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가 이 셧다운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,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. 다음 주쯤에 아마도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. 이거 월요일이 굉장히 무서워지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미 연방정부가 이 셧다운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이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UAW 있지 않습니까? 미 자동차 3사 노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파업을 지금 더 늘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. 한 7천여 명 정도가 더 파업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뭐 GM, 포드, 뭐 스텔란티스 해가지고 파업을 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2만여 명이 넘어가는 등 지금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하네요. 지금 연방정부는 셧다운이 되고 있고, 지금 파업은 계속 더 늘고 있고, 뭐 난리가 났습니다. 다음 주가 아주 스펙타클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팍팍 드네요. 아마도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,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이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,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백뉴스 있지 않습니까? 디스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나게 뿌리고 있다. 그리고 특히 미국에다가 이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또 생성을 해가지고 지금 미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미 대선에 지금 깊숙이 침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미국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런 얘기를 들은 뒤에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? 중국에서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, 중국에서는 너네야말로 이 미국이야말로 이제 가짜뉴스를 뿌려대는 그런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또 비난을 하면서 맞받아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 모두 다 알고 있죠. 이 중국에서는 이 해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가짜뉴스들을 생성을 하고, 뭐 AI까지 지금 쓴다고 하거든요. 계속해서 이 가짜뉴스를 생성을 하고,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 가짜뉴스들, 이 디스인포메이션을 퍼뜨리고 있으면서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? 트럼프가 내년에 대통령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요거 진짜 위험합니다.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이랑 그리고 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. 다시 말해가지고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국한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? 미국이 좀 나락의 길로 빠지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에서는 트럼프가 제발 좀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트럼프는 이 대통령으로 뽑아주지 말아야 하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있죠. 뭐 이해도 뭐 어느 정도 가기도 하기는 합니다.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좀 불안한 요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를 이렇게 또 찍는 것보다 이제 다른 정당을 이렇게 또 찍으려 하고 있는데, 그런데 만약에 다른 정당을 찍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미국의 미래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APEC이라고 해가지고 Asian Pacific Economy 뭐 있습니다. 뭐 아시안 패시픽 뭐 경제 협력 뭐 그런 게 있는데, 그 APEC 정상회담에 원래는 러시아도 이렇게 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 APEC 이 정상회담을 하는데, 이 APEC 의장국인 이 미국에서는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. 뭐 당연히 안 부르겠죠.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을 하고 있으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? 미국이 왜 APEC 같은 정상회담에 러시아를 부르겠습니까? 뭐 당연히 안 부르겠지만, 어쨌든 이렇게
이렇게 초대를 안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는 이 미국을 어마무시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. 의장국이면서 이 에이펙을 이렇게 주최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뭐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이 러시아는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가 좀 앉아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지금 이 전 세계가 힘들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러시아거든요.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전쟁을 계속 오래 끌고 있으면서 지금 뭐 전 세계가 뭐 난리도 아닙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난 것도 이렇게 또 힘든데 거기에다가 지금 전쟁까지 이렇게 또 부담을 가중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. 빨리 좀 이 전쟁도 끝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후유증도 빨리 좀 극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조지아주에서 지금 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트럼프 이 똘마니들을 이렇게 또 다 싹 잡아다가 저번 대선을 이렇게 또 오버턴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뭐 아시다시피 저번 대선에서 이 트럼프가 대선을 이렇게 또 뒤집으려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그 트럼프 똘마니들이 이 트럼프를 도운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뭉태기로 기소를 받으면서 이 트럼프 똘마니들 중에 한 명이 플레드 길티를 했다, 유죄를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맞다, 우리들이 대선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했던 게 맞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유죄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. 우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시기들도 빨리 이 유죄를 인정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아주 그냥 나락의 길로 좀 빠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리고 이 트럼프가 실제로 저번 대선 결과를 이제 오버턴을 하려고 뒤집으려고 했었죠. 이것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. 모든 죄를 다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벌써 몇 달 전이죠. 이 몇 달 전에 오션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타이타닉호를 이제 탐사를 할 수 있는 그 잠수함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가 5명의 생명을 이렇게 또 앗아가지 않았습니까?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그런 이 잠수정을 타고 너무나 깊이 내려갔다가 익스플로전이 아니라 인플로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압축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5명이 이렇게 또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영화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한 1, 2년 뒤에 이 오션 게이트라고 하는 이 영화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정말 어이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자들이 진짜 허술한 무슨 이 게임기 조종기로 조종이 가능한 그런 잠수정을 타고 그렇게 깊이 내려갔다라는 거에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, 어쨌든 이런 이제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가 있지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? 일론 머스크가 이 텍사스하고 멕시코 이 국경에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 이 텍사스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 가지고 이 불법 이민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 텍사스 멕시코 이 보더 국경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살펴본 뒤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오는 것도 잘못된 것이면서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,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미국에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할 사람들을 이렇게 또 간추려가지고 빨리빨리 이민 프로세스를 진행을 시켜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일손이 모자르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일손도 모자르고 있는데, 그런데 이렇게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난다고 하면은 제대로 일도 못할 거 아닙니까? 차라리 빨리 이 이민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을 시켜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사람들을 간추려가지고 빨리 미국으로 입국을 시켜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일론 머스크랑 이 공화당원들이랑 텍사스 멕시코 이 국경 지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던 그 월 있지 않습니까? 그 어마무시하게 높은 월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봐라, 이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에는 진짜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
정도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뉴욕으로 가고 있다. 이게 뉴욕뿐만이냐, 뭐 텍사스도 그렇고 시카고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이런 미국의 대도시들마다 불법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던 그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차라리 더 많이 받아버리고 어차피 미국에서는 일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할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그냥 많이 받아버리고 합법화를 하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논리전형하게 이렇게 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불법 이민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차라리 합법으로 이렇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많이 받아버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진짜 이상적이지 않나,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투팍 있지 않습니까? 이 투팍 래퍼라고 굉장히 예전에 있었던 이 래퍼가 있는데 이 투팍 래퍼가 컴튼 지역에서 이렇게 또 나고 자라면서 여기에서 또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미국에서 가장 대표를 하고 있는 그런 래퍼 중에 한 명이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면서 뭐 웨스트 사이드 뭐 이스트 사이드 해가지고 뭐 래퍼들끼리에 서로 욕하는 노래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뭐 격투기인가 뭐 권투인가 그 경기를 보러 갔다가 거기서 암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? 누군가 이렇게 또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투팍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이렇게 또 사살을 하게 됐는데 그 사건이 지금 27년이 지났거든요. 1996년도에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의자를 아직까지도 이제 못 잡았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용의자가 어제 이렇게 또 붙잡혔다 라스베가스에서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27년 만에 이 투팍의 이 살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실마리가 이제 조만간 풀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희망이 섞인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뉴욕 있지 않습니까? 뉴욕에서는 갑자기 기습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뉴욕 이제 곳곳에 이렇게 플래시 플러드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. 뭐 홍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소나기 뭐 폭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서 뉴욕 도시가 마비가 되는데 뭐 난리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. 홍수도 나고 그리고 뭐 지하철이 침수가 되고 지하철 운행이 뭐 중단이 되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뉴욕시에서는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오늘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뉴욕은 이 폭우 내리는 게 어느 정도 굉장히 슬로우 다운이 되면서 잠잠해지기는 졌지만 그런데 이 뉴욕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뉴욕 시민들은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. 앵거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. 어떻게 해가지고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뉴욕 도시가 마비가 되느냐,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어제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 릴즈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많이 보니까 뉴욕에서 이렇게 또 사는 사람들이 영상을 또 많이 올렸더라고요. 올린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. 이 뉴욕에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 막 온통 다 젖고 그리고 이 지하철을 본다고 하면은 막 지하철에 막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뭐 지하철 운행도 중단이 되고 쌩 난리가 났더라고요. 그런 것을 보고 아니 뉴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뉴욕에서 이렇게 제대로 관리 간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. 저 같았어도 만약에 뉴욕 주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여기 USA 투데이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가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모기주일이 지금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가파르게 모기주일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 셀러스 마켓이 아니라 집을 파는 사람들의 마켓이 아니라 이 바이어스 마켓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은 집을 이렇게 또 팔아야 되는데 모기주일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이 바이어들이 집을 편하게 골라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그런 이제 바이어스 마켓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기
모기주율이 어마무시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셀러스 마켓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기주율이 계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은 이 기존 주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있지를 않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데, 그러면은 모기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이렇게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페이먼트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이사를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없어가지고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셀러스 마켓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집값은 모기지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과이아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중남미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. 이 중남미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면서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. 굉장히 작은 나라이면서 이 나라의 인구를 본다고 하면은 한 8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. 100만 명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과이아나에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유전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 전 세계에서 나라별 인구당 오일 매장량을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쿠웨이트 있지 않습니까? 쿠웨이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인구 대비 말이죠. 그런데 이게 뒤바뀌었다고 합니다. 이 과이아나에서 발견이 된 이 유전을 본다고 하면은 유전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보니까 쿠웨이트보다 더 많은 인구당 유전이 발견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 1위 인구당 이 유전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과이아나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과이아나의 이 GDP 있지 않습니까? GDP가 최근 들어가지고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요번 연도에만 한 34% 정도의 GDP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쩌면 이제 100%대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. 이 과이아나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굉장히 좀 가난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유전이 터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유전을 이렇게 또 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또 조금씩 이렇게 또 뽑아 올리면서 지금 이 과이아나에 있는 시민들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런데 여기 과이아나에서도 또 뭐 부족 같은 것들도 많고 땅 문제도 또 많고 그래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직도 좀 많다고는 하기는 하지만,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로또를 맞은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과이아나의 GDP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또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진짜 대박이네요. 그러면 여기 LA 근처에 있는 뉴스도 한번 알아보자고요.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5번 프리웨이 있지 않습니까? 5번 프리웨이 링컨 하이츠 그 부근에서 어느 한 사람이 불에 탄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뭐 아시다시피 LA 근처로 해가지고 이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아마도 노숙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, 어쨌든 간에 경찰은 계속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, 야, 이거 굉장히 또 무섭네요. 이 프리웨이 5번 그 근처에서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, 불탄 시체, 무섭습니다. 또 뭐 범죄 연관이 되고 뭐 그런다고 하면 혹시나 그러면은 야, 이게 또 무슨 사건일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여기 LA 부근으로 해가지고 어느 이제 큰 곰이 이 도심지로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어느 정도 좀 등치가 있는 꽤 큰 곰이라고 합니다. 그 곰이 산에서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도심지를 그냥 막 뛰어다녔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어느 한 나무에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 하거든요.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있다가 그러면서 애니멀 컨트롤이 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산속으로 이렇게 또 돌려보내려고 했다고 하네요. 그런데 갑자기 이 곰이 내려오더니만 막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. 도망을 가가지고
추격전을 막 했는데, 그런데 결국에는 이 프리웨이 있지 않습니까? 프리웨이 210번을 이렇게 또 건너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최근 들어가지고 이 LA 산 부근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또 굉장히 커다란 산이 있는데, 그 산에 곰들이 진짜 많이 살고 있는데, 이 곰들이 또 배가 고프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로 이렇게 또 잘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어쨌든 간에 와, 만약에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곰이 내려와 가지고 도심지를 뛰어다닌다, 도로에 막 곰이 막 뛰어다닌다,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가지가 않네요. 그런데 만약에 곰의 입장에 이렇게 또 있는다고 하면은 곰도 얼마나 무서울지 사람들이 막 자신만 보고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 나무에 숨어 있었다고 하거든요. 나무에 숨어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프리웨이 이렇게 또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이렇게 또 죽었다고 하니까 곰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?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미니멈 웨이지 있지 않습니까? 이 미니멈 웨이지를 $20까지 올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법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게 되면서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뭐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따꼬벨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햄버거를 뒤집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의 최저 임금은 $20라고 합니다. 한국 돈으로 거의 막 27,000원 정도, 시간당 27,000원 정도를 받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네요. 최저 지급이 $20라고 한다고 하니까 야, 진짜 많이 오르기는 올랐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맥도날드에 간다고 하더라도 빅맥 세트가 $10가 넘어가겠죠. 굉장히 또 비싼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, 그런데 뭐 캘리포니아에서 살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또 너무나 많이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코스코 있지 않습니까? 이 코스코에 연간 회원비 있지 않습니까? 이 연간 회원비가 아마도 조만간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코스코 이 회원제 이 연간 회원비를 본다고 하면은 보통 회원권은 1년에 $60고, 그리고 이 블랙 그 익스큐티브 있지 않습니까? 그 익스큐티브는 $120거든요.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. 그런데 $60, $120도 어느 정도 조금 높은 상태인데, 그런데 이거를 더 올린다? 그래도 코스코는 계속 잘 되겠죠. 웬만하면 좀 안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, 어쨌든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내년 회원비는 좀 오른 가격으로 이렇게 또 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파워볼 있지 않습니까? 파워볼에 이제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,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뽑거든요. 이 번호를 또 오늘 이렇게 또 뽑게 되면서 지금 이 파워볼의 당첨 금액을 본다고 하면은 이 $800 million 아닙니다. $960 million라고 합니다. 9억 6천만 달러래요. 9억 6천만 원이 아니라 9억 6천만 달러, 1조 원이 넘어갑니다. 거의 1빌리언이에요. 또 1빌리언의 이 당첨금이 이렇게 또 쌓이게 되면서 또 이렇게 뉴스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오늘 좀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 파워볼 뭐 한두 장이라도 사야겠어요. 이렇게 또 굉장히 이 당첨금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또 사고 싶지 않습니까? 여러분도 한번 파워볼 사보시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. 한 장 아니면 두 장 이렇게 조금만 사는 게 좋습니다. 아무리 뭐 $100를 산다고 하더라도 확률은 $2 사는 것과 비슷하거든요.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사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면서,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네버! Missing someone